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많이 불안한 마음이 좀 내가 든다라고 하신다면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가 불안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내가 딱 상상하시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빠르게 불안할 때 드는 생각을 내가 떠올려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생각이 타당한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그것을 대처하기 위한 작은 방법을 실천해 보는 겁니다. 내가 불안한 상황 속에 있다면 그것 속에서 우리가 너무 급하게 행동하려고 하기보다는 작은 대처 방안들을 우리가 수립해보고 그것을 쌓아나가는 습관, 그것은 우리를 불안에서부터 딛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여러분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현재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는 상담심리사 이헌주라고 합니다. 요즘에 제가 많은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조금 변화된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내담자들께서 만성적인 불안들을 좀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일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관계라든지 좀 불안이 굉장히 증폭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시대를 보면 저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학교에서 여러 AI 관련된 연구를 또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상담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AI 연구를 하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이 AI가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형으로 우리가 바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요즘 챗봇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 부분이 지금 요즘에 이런 상담 부분과 굉장히 연관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볼 때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멀지 않은 미래에는 지금 화면을 보면 거의 지금 AI인지 사람인지 우리가 거의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떤 캐릭터를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럼 화면에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같이 생긴 분이 내 앞에 이렇게 딱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외롭다고 표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서야 내가 너무너무 외로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AI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헌주야, 네가 지금 느낀 그 외로움은 어쩌면 뭔가 맨발로 하얀 눈벌판을 걷고 있는 그런 시린 외로움처럼 나에겐 느껴져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가 굉장히 저는요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를 정말 예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기계공학과 또 약학 또 이런 어떤 디지털 UX, UI 이런 쪽에 있는 교수님들과 함께 제가 식사 자리를 가진 적이 있어요. 이분들이 또 미래라든지 AI 이런 연구하는 교수님들인데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제가 진지하게 한번 같이 의논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들도 전혀 가늠이 안 된대요.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가 정말 이게 너무나 돌발 변수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무인화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맛있는 음식 같은 거를 좀 좋아하는 그런 좀 사람이고요. 또 맛집 같은 거 이렇게 목록들도 만듭니다. 그리고 저는요 어떤 좀 독특한 그런 음식점들도 제가 이렇게 찾아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경기도에 어느 지역에 이제 가는 한식당이 있어요. 근데 그 식당은 음식이 막 굉장히 맛있다기보다는 어떤 특유의 그 정감 있는 그 식당의 어떤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제 저는 사장님을 본 적은 없고요.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나오세요. 그 식당 아주머니 나오셔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이제 한 5명 정도 이렇게 가면 많이 먹는 분들이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제가 좀 거기서 좀 날씬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이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개를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식당 아주머니가 3개만 시키래요. 좀 특이하잖아요. 아니 저희는 많이 먹어요. 많이 먹으면 4개만 시키래요. 3개만 시켜도 사실 충분하대요. 아니 저희는요 사실은 많이 먹는데 뭐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은 리필이 된대요. 굉장히 특이한 식당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는 돌솥밥을 이걸 먹거든요. 그러면 막 이거를 메뉴판을 이렇게 펼쳐줘가지고 돌솥밥은 추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이 오면 3개만 시키면 되고 진짜 많이 먹으면 4개만 시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막 5개 시키려다가 이제 막 3개 시키고 4개 시키고 이랬던 집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집을 가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없이 어떤 분이 새롭게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보니까 로봇인 거예요. 이렇게 로봇이 와서 우리한테 한식당이 사실 되게 무겁잖아요. 그런 재료들이. 그걸 가져와서 저희들한테 이제 그 음식을 나르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이 그걸 보면서 되게 우습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에이, 뭐 로봇 저렇게 보이는 거 저거 허접한데 저걸로 뭘 하겠어. 저걸로 뭐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파티장에 갔어요. 파티장에 갔는데 한 2,000원짜리 음료를 어떤 그 사람이 이제 팔아요. 우리가 칵테일 같은 걸 만약에 판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2,000원짜리 그걸 안 사준다고 해서 종업원이 막 울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로봇이 이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칵테일을 우리한테 팝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걸 안 사주잖아요. 그럼 로봇이 그 화면에 있는 로봇의 눈이요, 굉장히 슬픈 눈으로 변하면서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그냥 사주자. 그럼 2,000원을 딱 사주잖아요. 그럼 그 로봇이 갑자기 쨍 하면서 밝게 웃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2,000원짜리 안 사줬다고 울기는 쉽지 않잖아요. 저는 굉장히 좀 많은 변화들이 우리 시대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쇼핑도 엄청나게 많이 디지털로 하고 있죠. 교육도요, 상당 부분 디지털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온라인 플랫폼이 지금 계속 좀 전환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놀이라든지 사람의 관계도 디지털로 지금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어요. 사실 요즘에 콜포비아라고 하는 현상이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통계를 한번 보니까 한 50%에 해당되는 사람이 콜포비아를 언급했다라는 그런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콜포비아라는 게 뭐냐면 전화가 오면 식은땀도 막 흐르고 심장도 뛰고 하는 그런 증상을 말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 증상이 뛰냐면 내가 채팅이나 어떤 그런 줌이라든지 이런 것은 익숙한데 전화를 내가 받으면 즉시 무엇인가를 내가 언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비대면보다는 조금 대면과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빠르게 디지털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는 면대면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어색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죠. 그리고 이런 토대와 함께 지금 빠르게 어떻게 보면 개인화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1인 가구의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요, 1인 가구의 숫자가 전체 가구에서 약 30%가 지금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빠르게 이렇게 좀 연결되고 있는 시대, 초연결 시대라고 하죠.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구성원들의 외로움이라든지 고립감, 공허함 이런 것들이 날이 갈수록 조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대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효율성, 뭔가를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적응성, 우리 시대에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부적응하면 큰일 나고, 이 나이 때는 이런 것 정도는 해야 되고, 이 정도에는 이 정도를 좀 해줘야 되고, 이런 류의 스펙은 이 정도는 갖춰야 되고, 그런 적응성, 또 엄청난 경쟁성과 맞물려 들어가면서 불안이 많이 증폭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불안은 안개와 같은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이라는 요소를 우리가 맞닥뜨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굉장히 안개 같아서 잘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굉장히 시골에서 사실 자라서 좀 뱀을 본 적이 많아요. 근데 이게 시골 분들은 뱀을 막 잡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뱀은 너무너무나 무서운 존재예요. 근데 제가 집이 이제 2층 집이었거든요.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서 뭔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데 뱀이 저기 어떤 베란다 쪽에 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하면서 딱 깼는데 정말 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뱀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와가지고 그 베란다까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뱀을 잡으려고요. 그 문을 열고요. 저도 이제 막 심장이 두근거렸죠. 뱀을 이제 그 쌀이빗자루 같은 걸로 뱀을 막 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뱀이 막 정신없이 맞더라고요. 정신없이 맞더니 뱀이 이 발판에 제가 서 있었거든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발판이었어요. 그곳으로 빠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 있어요? 사실 발판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다음부터는 뱀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너무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발 밑이요, 서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깨금 발을 막 짚으면서 다시 막 그 거실로 제가 후퇴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불안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초행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요. 근데 그 길을 계속 걷잖아요? 그러면 그 불안은 많이 잦아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안할 때는요, 우리가 처음번에 할 수 있는 일은 불안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많이 불안한 마음이 좀 내가 든다라고 하신다면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가 불안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내가 딱 상상하시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빠르게 불안할 때 드는 생각을 내가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내가 불안할 때 무엇 때문에 불안하지? 라고 내 생각을 떠올려 보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생각이 타당한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그것을 대처하기 위한 작은 방법을 실천해 보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제 직종을 갖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에 상담이라고 하든지 이런 챗봇 같은 것이 막 발견되면서 우리 직군이 너무너무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기사를 접했다든지 어떤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럼 막 내가 이제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직종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것을 내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불안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분주한 행동들을 내가 잠깐 멈추고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를 잠깐 숙고해 보는 거죠. 지금 AI가 여러 챗봇이라든지 여러 지금 대화망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내가 많이 불안한 그런 생각이 드는 거구나. 그런 직종들이 나한테 굉장히 지금 불안을 일으키고 있구나 라는 것을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타당화해 보는 거죠. 맞아. 그런 많은 어떤 얇은 여러 대화 모델들은 많은 좀 AI가 점령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런데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점령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이런 타당화하는 접근으로 해보면 오히려 그곳에서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얇은 대화 모델, 어떤 방법 같은 것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이나 대화 기법들은 AI가 많이 접근할 수 있죠. 디지털로 사람과 거의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하고 대화는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깊은 인간성을 요구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깊은 내 내면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어떤 알고리즘으로 다 포섭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깊은 시각이 있는 AI는 어떻게 보면 점령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구나. 오히려 그런 요소는 오히려 더 증진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또 하나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남편이 지금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전화해서 막 다다다다다 남편한테 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남편이 지금 7시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왜 안 들어오지? 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그럼 내가 그 불안할 때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남편이 들어오지 않으면 남편이 어디선가 바람을 피고 있을까봐 내가 불안하구나 라는 걸 내가 깨닫는 거죠. 남편에 대해서 내가 좀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네. 남편이 좀 뭔가 내가 바람을 피고 있을까봐 내가 불안하네 라는 생각을 내가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타당한가? 라고 생각해 보고 숙고해 보면은요, 맞아. 남편이 오늘 뭔가 회식 자리가 있었다고 그랬었어. 이런 거를 기억해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잘 보면 그 회식 자리에는 내가 아는 사람도 2-3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넌지시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도 내가 있잖아요. 그럼 이건 빤한 거잖아요. 그런 토대에서 이 생각이 좀 과한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내가 깨닫는 거죠. 어떤 대처를 해볼 수 있을까요? 내가 남편과 되게 연결되고 싶구나. 내가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뭔가 지금 깊은 욕구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조금 더 보내고 남편과 조금 신뢰를 쌓는 작업들을 내가 조금 실천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불안하면요, 과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저는 예전에 뭔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지하철을 막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저 앞에 지하철이 막 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그 지하철을 빠르게 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가니까 안도의 한숨이 이제 쉬어지는 거예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차 싶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기차가 상행선이에요. 심지어 급행이어가지고 한참 있다가 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디를 갔어야 되냐면은 하행선을 탔어야 되는 그런 사실 시점이었거든요. 오히려 더 늦게 된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면 더 급한 생각을 하고 더 과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뭔가 더 속도를 내게 되기 마련이죠. 그런데요, 그러다 보면 인생이 더 갈지자로 갈 수 있어요. 요즘 AI가 뜬대. 그냥 코딩을 좀 해볼까? 코딩을 가봤다가 요즘에는 챗 GPT, 바드 때문에 코딩은 다 또 AI가 한대 라고 하는 또 그런 생각이 들으면 또 이게 뭘 하지? 그림도 또 AI가 그린다는데, 음악도 AI가 그린다는데, 우리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는 오히려 잠깐 앉아서 내가 살려고 하는 방향,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많은지를 어떻게 보면 좀 숙고해보는 능력이 훨씬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아주 어두운 시기가 올 때는 잠깐 가만히 앉아서 그것을 관조하려는 자세. 여러분들 오히려 우리가 인생을 잘 가고 있을 때는 작은 빛들은 잘 오히려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히려 어두울 때 작은 빛들이 더 미세하게 우리에게 포착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작은 빛을 발견한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그 방향이 맞는지를 잘 점검해보고, 그것이 내가 정말 가려고 하는 방향인가? 이것이 시대의 흐름과 또 어떤 면에서는 전체적인 가치하고도 맞닿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 이것을 가는 것이 나의 의미와 가치하고도 부합한가? 라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보면 잘 포착하고 나가는 것이 속도보다는 방향에 조금 더 맞는 그런 삶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안은요, 조금 잦아들면 그것은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불안한 상황 속에 있다면 그것 속에서 우리가 너무 급하게 행동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멈춰서 관초해 보려고 하는 습관, 그리고 그 불안이 나타나는 생각, 또 그 생각의 타당성을 점검해보고 그것에 대한 작은 대처 방안들을 우리가 수립해보고 그것을 쌓아나가는 습관, 그것은 우리를 불안에서부터 딛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여러분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